안녕하십니까. 조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28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그전 3월 중하순부터 지금까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하루에 지수가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가는 이른바 꾸역꾸역 상승 장세와 같은 그런 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죠. 일반 개인들이 힘을 내는 현재 일반 개인들의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일반 개인들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간 기관들도 또는 외국인도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번갈아 가면서 다소 무질서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더욱더 시장은 보기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또 특정 종목들은 매우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장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장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종목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어려우며 또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 오히려 거꾸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도사리어 있는 그런 장세란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장세다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종목 선정에 또 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또 전반적인 전략은 특히 이런 종목 장세를 맞이해서 조금은 수정을 했죠. 현재 맞는 그런 상황에 맞게 말이죠. 장기 정석 투자 종목의 골격은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특히 네이버 같은 그런 종목에 특히 네이버나 삼성전자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대형주 중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테다 등등은 그대로 보이고 또 현재 SKC는 현재 매수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랬을 때 대형주 중 가장 만만한 매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바로 LG전자가 만만한 것 같고요. 또 새롭게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주로서는 OCI 정도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타 개별 종목 스몰캡 IT 종목에서는 약간 공격적인 대상이 된다는 건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 16,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된다는 거고 이럴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손절 기준가 14,000원 원칙을 지켜준다 하는 전제하에 해볼 만한 종목이다. 단 공격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뭐 하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만만하고 또 의미가 있어 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도 있는 꼭 장기는 아니지만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테마주로서 두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들 종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두 종목은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도 말씀드린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요. 또 지난주 초부터 말씀드린 종목이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이죠. 음봉 두세 개 나온 그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두 종목 다 매우 의미가 있는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현재 시장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고 거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일반 개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일반 개인에 의한 종목 장세 성격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중에 바이오주가 상당히 유력하죠. 바이오주의 장기 정석 투자 종목으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종목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건 분명하고요. 바뀌지 않았고요. 다만 단타 관점에서 현재 시장에 맞게 해볼 만한 종목으로서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주가는 5만원대인데요. 자, 이 종목 해볼만 하다는 것이죠. 목표 주가는 대략 한 7만원 정도 6만 5천 7만원 정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가 왜 해볼 만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안심하고 해볼 수 있는
이유인지 전반적인 그 배경을, 그 근거와 배경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재 시장은 일반 개인들이 당분간 힘을 내면서 그들의 성격에 많이 묻어있는 일반 개인에 의한 종목 장세의 성격이 조금씩 짙게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는 시장의 특징이나 몇 가지 특색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색을 알아두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미국의 지난 5월달 코어는 핵심입니다. PC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자, 이거는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입니다. 에너지 물가와 또 식료품 물가를 뺀 것이 코어 PC 물가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4%, 지난달 4월달에 3.1%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부담된다고 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현재 긴축, 테이퍼링을 한다든가 또는 조기 금리 인상을 한다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증시도 한번 흔들렸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별반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S&P 500 지수는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물가와 또 테이퍼링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가 된다. 시장 참가자들이 그에 적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세계 3대 전자 가전쇼죠. 전자쇼죠. 여기에 삼성전자의 신 갤럭시 워치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공개가 됐죠. 이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죠. 그래서 OS를 조금 더 자체 OS인 타이젠과 또 현재 지금 구글의 OS, 안드로이드 OS죠. 그것을 합쳐서 결합을 해서 만든 새로운 OS라고 해요. 이 얘기는 의미가 좀 있네요. 결국 뒤처진 웨어러블 기기 쪽에서 애플 따라 추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웨어러블 기기에서 갤럭시 워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통해서 애플을 추격하는 발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건 그거고 일단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257%로 다시 기준선 1.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도 91.8 조금 높은 편이죠. 금리가 올라가고 또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높아요.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는 1130원입니다. 약간 좀 높은 상태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채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은 현재 상황 고물가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이 점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것은 없지만 지켜는 봐야 된다는 정도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자막을 좀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도 했죠. 지난 주말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개인들의 순매수 기준은 당분간 유지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특별한 모멘텀, 미국 증시가 워낙 좋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일반 개인들이 어느 정도 주저하는 장세가 될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초입 단계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한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그린 그래프인데요. 오른쪽 끝에 빨간색의 막대가 나오죠. 순매수했다는 건데 8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단기 중엔 탄력을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금년 현재 3분기 내 4분기까지를 보고 조금씩 매집을 하기 위한 그러한 포지션의 변화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가 4거래일 만에 3천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들의 매매는 워낙 단타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적으로 매매하는 곳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순매도한 것에 대해서 부정도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시스인데요. 자, 베이시스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선물시장 따로, 현물시장 따로인데 사실은 정상적인 또 건강한 지수 상승 장세 내지 강세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 개인들 매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 선물시장 따로, 현물시장 따로, 현물시장이 나름대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뿐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결국 그 얘기는 아주 건강한 탄력적인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그를 통해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나 또 LG화학이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금년 어느 때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정상화가 되면서 그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항상 그날 베이시스 동향에 대해서는 관찰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제인 개인 주도 장세에서 나타나는 특색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피부로 또 감각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일반 개인들의 매수는 장기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일반 개인들의 러브콜 그런 매수는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한 일반 개인들의 매수는 매수할 때 이런 특색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상당히 대중적인 그런 섹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일 때에는 이 바이오주들이 득세를 한다는 거죠. 오늘만 해도 몇몇 유명한 바이오주들, 현재 차바이오텍, 또 마크로젠, 또 오스코텍, 또 네이처셀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힘을 내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해요. 또 이들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투자입니다. 매매가 아니고요. 투자할 바이오주, 유일한 바이오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단타거리로는 몇몇 종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일반 개인 주도한 장소에서는 일본 거래가 분출되는 인기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가령 카카오 같은 종목도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일반 개인들이 엄청 선호하는 대상이 됐죠. HMM, 이른바 흠슬라라고 하는 종목.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도 해당이 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투기적인 시세도 가끔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솔고바이 같은 종목이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투기적인 시세입니다. 이런 종목은 너무 잘못된 표현이고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이런 종목 있다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가장 강력한 인기 테마이며 의미 있는 테마는 바로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대략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종목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진 에스텍이라는 종목과 엔텔스라는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엔텔스는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들 종목들은 이렇게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 테마가 새로 생긴 테마이기에 어떤 특정 종목이 계속 그 테마를 이끌고 가는 이른바 대장주 개념은 약해요. 즉 그 얘기는 결국 같은 테마 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대장주라는 것이 서로 순환된다는 거죠. 대장주가 순환됩니다. 그 얘기는 내 종목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더라도 기다리면 내 종목이 탄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알체라 같은 종목 그리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도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도 다른 종목이 이렇게 탄력에 나오 그 얘기는 이미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테마가 얼마나 강한 열기를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열기 속에 그 테마준에 해당되는 종목군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한다는 것까지 그런 점에서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종목 장세 특징은 동시다발 복잡하고 그리고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은 그 테마가 또 달고 다른 그런 테마인데다가 또 이미 많은 시세를 분출한 그리고 꼭대기에서 거래가 크게 분출한 종목들은 철저하게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HMN 같은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심리 차원에서 지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수급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또 재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탄력적인 것 같지만 또 순식간에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상당히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기주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자이언트 스텝 또 알체라 같은 그리고 끝에 레고캠 바이오인데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간단하게 언급할까 합니다.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건 VFX 기술, 시각 특수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을 통해서 버추얼 휴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특정의 가상 인물 내지 스타를 현재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서비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수 기술을 갖고 있다 하는 입장에서 이 종목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이죠. 손절기 지금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는 지금 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 정도 손절기를 정해놓고 단기 목표 가격을 지금 원래는 6만 원 정도 봤습니다. 6만 원 정도가 아니라 7만 원 정도로 좀 높여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체라인데 이 종목은 네이버의 손자회사 격이라고 했죠. 네이버의 자회사 중 스노우가 있죠. 그 스노우가 일대 주주로 있는 업체가 바로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인데 알체라는 안면 인식 기술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 외에 전신 인식 기술까지.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제페토라고 하는 좀 네이버에 지금 메타버스 어플 메타버스 앱과 관련돼서 그 메타버스 그 제페토라고 하는 그 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복사한 이제 아바타입니다. 그 아바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안면 인식 기술과 또는 전신 인식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알체라가 어차피 그 네이버의 손자회사 격이니까 그 기술이 중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알체라가 상당한 주인공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제페토가 크면 클수록 알체라의 그러한 그 위상도 높아진다 하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목표 가격을 대략적으로 한 4만 5천 원 내지 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손절 기준가는 3만 원 정도로 낮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자, 이 업체는 독보적 수준의 ADC는 약물 항체 결합한 일종의 플랫폼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왜 이 두 가지 약물과 항체를 결합하냐 하면 약물은 그 약발
폭탄 효과, 그 약발에 있어서는 시체물을 끝내줄 정도로 그 약발은 좋습니다. 이른바 폭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전신에 어떤 정밀한 어떤 급소 부위에 투약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죠. 자, 항체는 어떤 특정한 부위에 추적까지는 가능한데 약발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좀 결합하게 되면 특정 부위에 그 약물, 폭탄 역할을 하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DC라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정 항원 바이러스 같은 데입니다. 특정 항원 또는 특정 환부에 그 양분을 전달시켜서 링커, 연결시키는 고리 같은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약물이 방출되면서 특정 부위에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 ADC 기술은 중요한 기술로 부각된다는 건데 자체 플랫폼을 콘주얼합니다. 여러 가지 신약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정한 그런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이 플랫폼 기술에 다 거의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국내 최다 기술 이전을 이미 했고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10건 정도로 해서 총합 2조 4,634억 원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수출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도 금년부터는 자체 신약 개발, 여태까지는 전임상 단계에서만 엘라웃 그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건데 자체 신약 개발까지 임상까지 진행이 돼서 임상 단계에서 엘라웃을 하는 그런 단계로 또 진일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엘라웃 즉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 6월 달에 셀트리온과 또 관련돼 있죠. 익스더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영국의 바이오 벤처 회사의 세계 파이프라인 이미 엘라웃 작년에 했고 이번에 한 거는 세계 항체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엘라웃을 즉 기술 수출을 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런 호재는 계속 이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쪽 또 중요한 것은 지난 1분기 때 국민연금이 특정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셀트리온 같은 몇몇 현재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대표적인 바이오주 셀트리온이라든가 시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해도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담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바이오주들은 거의 매수를 안 합니다. 그 와중에 매수한 딱 두 개의 바이오주가 있는데 한 종목은 그 전에 말씀드렸죠. 박아 들어온 종목, 이런 알바계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녹십자 랩셀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단기 트레이딩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녹십자 랩셀. 또 한 종목이 바로 이 레고캠 바이오라는 건데 레고캠 바이오를 국민연금 그렇게 엄격한 평가를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매수했다고 한다면 그 기술력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레고캠 바이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52,800원 되는데요. 차트 모습도 나쁘지가 않죠. 다중 저점에 있고요. 약간 올라오고 있죠. U자 형태로 해서 조금씩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수평선 65,000원대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도 기준가 밑에 두 번째에 있는 수평선인데요. 대략 46,000원 정도, 46,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해놓고 목표 가격을 65,000원 정도로 해서 레고캠 바이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제는 즉 일반 개인들이 어느 정도 힘을 내는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일 때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즉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장세일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일 때는 자신 있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 그리고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